통신공학을 위한 수학 풀이의 급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큼직한 단원으로 나눴을 때 8장 풀이의 급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교함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두 개의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직교라고 하는 부분을 처음 배운 데가 어디냐면 두 개의 벡터가 주어졌을 때 이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이 0인 경우, 이때 우리는 수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두 개의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을 구했을 때 0이 되면 수직을 해줘. 그걸 우리 직교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함수에서의 직교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개의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두 개의 함수를 적분했을 때 0이 되면 우리는 이것을 직교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풀이의 급수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풀이의 급수를 배우기 전에 뭘 배우냐면 주기함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주기함수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자, 이 주기함수는 보통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인함수, 그 다음에 코사인함수 같은 삼각함수가 이제 보통 주기함수입니다. 자, 주기함수의 주기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되겠죠, 길이. 뭐 간격으로 봐도 되고요. 그래서 보통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의 주기는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시작해서 파이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기 함수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의 급수를 구할 때 이걸 우리는 풀이의 급수라고 얘기 안 하고 삼각급수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풀이의 급수의 하나의 일종이 바로 삼각급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전체라고 했을 때 여기 이만큼이 삼각급수예요. 이제 이게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이 주기가 일반적이냐, 그래서 뭐 2L로 보통 표시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L에서부터 시작해서 L까지 이렇게 하면 그냥 풀이의 급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주기가 2파이인 경우, 즉 어떤 경우에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인 경우를 우리는 삼각급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데서도 그냥 삼각급수도 그냥 풀이의 급수라고 얘기해도 크게 무리가 없고, 이제 조금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배우는 과정이니까 그냥 이 삼각급수를 풀이의 급수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풀이의 사인 급수, 풀이의 코사인 급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게 이제 기함수이냐 우함수냐에 따라서 특정한 개수가 0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사인만 있는 경우, 코사인만 있는 경우, 그것을 구분해서 이게 사인 급수, 코사인 급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뒤에 내용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기함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의 정의된 함수의 풀이의 급수,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삼각급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삼각급수지만 넓은 의미에서 풀이의 급수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0에서부터 파이까지 정의된 풀이의 사인급수, 코사인급수. 자, 사인급수는 사인은 뭐냐면 이거잖아, 이거.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만 제공을 했어요. 이 뒤에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뒤에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가면 이건 뭐예요?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이고, 원점 대칭이면 기함수입니다. 기함수. 그죠? 자, 이렇게 되면 뭐냐면, 요것이 그대로 복사가 됐잖아요. Y축의 대칭이제. 여기 Y축 대칭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함수가 되는 거죠. 자, 어떤 대칭이냐에 따라서 코사인 급수냐, 사인 급수냐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제공해 준 이유는 이것 앞에 있는 애는 이제 원점 대칭으로 풀게 되면 이렇게 풀고 Y축 대칭으로 풀게 되면 이렇게 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눠지는 겁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내적이라고 했어요. 우리 벡터의 내적. 이렇게 우리가 벡터가 이렇게 쓰면 여기 A, B, 여기 C, D라고 되어 있으면
자, 이게 뭐 v 벡터고 이게 w 벡터다. 그러면 v 벡터 곱하기 w 벡터가 0이 된다. 이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ac 더하기 bd. 이 값이 0이란 얘기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는 내적이 값이 0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것은 이제 직교한다고 얘기하는데, 자, 벡터에서의 내적은 끼리끼리 곱한다.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해서 더해주는 건데, 이제 두 함수에서의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푼다? fx와 gx를 곱한 다음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적분을 해주는 것이 내적이다. 얘가 0이 될 때 우리는 직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1부터 뭐 이렇게 fg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제곱 곱하기 x의 세제곱 dx가 되죠. 자, 이거 하나만 풀어주면 x의 5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6분의 1에 x의 6제곱에서 1-1이죠. 이거 집어넣으면 1, 이거 집어넣어도 1. 빼주는 거니까 0이 되죠. 그러니까 직교하겠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함수의 직교성과 직교함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내적이라고 했고 이거의 값이 0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f하고 g는 뭐한다? 직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f하고 g를 우리는 직교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sin mx하고 코사인 nx가 곱했을 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식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푸리에 급수에서 개수를 구할 때 사인 코사인의 값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공식을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이게 곱하기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주기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되게 되면 얘네들 다 뭐예요? 적분했을 때 0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요런 경우인데 m하고 n하고 n이 같을 때의 값입니다. 같으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코사인 mx 그죠? EMX죠. EMX 플러스 이 두 개 같으니까 코사인 0이죠. 코사인 0은 1이 되잖아요. 그죠? 얘랑 똑같은 거예요. 얘랑 여기는 m이 1이었을 뿐이죠. 그럼 m이 1이면 여기가 2x가 되겠네요. 이제 똑같은 겁니다. 자, 사인 같은 경우는 요 경우죠. 요 경우에서 m하고 n이 같은 경우, 같으면서 1이 되는 경우, 그 경우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알면 요것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다음 기말고사 볼 때도 공식표를 작성을 해 놓으시면 참고해서 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예,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이고요. 특별히 여기 사인 함수들 서로 직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직교하는 직교집합이다. 여기서 이미 두 개를 뽑으면, 자, 두 개가 sin mx, 뭐 sin nx. 자, 이랬을 때 sin mx 곱하기 sin nx,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dx 이렇게 적분해주면 이거는 결국은 뭐가 된다? 아까 앞에 있는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이게 0이 됩니다. 그래서 직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두 개를 뽑더라도 직교가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하고 여기가 다르다라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풀이의 급수를 우리가 배우는데 왜 풀이의 급수를 배우느냐? 쉽게 얘기하면 주기함수는 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게 풀이의 급수예요. 그러니까 상수항 플러스 사인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요것으로 모든 주기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풀이의 급수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호들이 보통 전형파라고 해서 사인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신호들이 풀이의 급수로 변환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기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정한 주기를 가진 임의의 모양이 반복되는 형태를 주기함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 여기 이 작업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게 반복돼서 그림을 그려져요. 뒤에 그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반복해서 그려지니까 그릴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주기함수예요. 그래서 주기함수는 보통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해요. x 플러스 t는 fx다. 그러니까 주기가 t라고 한다면 t를 집어넣으면 안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결과를 갖는다. 이런 거죠. 쉽게 해서 여기 지금 여기서 주기는 뭐냐면 요만큼이죠. 요만큼. 그래서 60분의 1인데 여기 이제 어떤 값이 a 값이 있으면 여기다가 플러스 60분의 a를 더해주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는 똑같은 결과, y에 똑같은 결과를 갖는다는 거죠. 똑같은 결과를 가져요. 그게 바로 주기함수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값들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 주기 t는 뭐라고요?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그러면서 양의 뭐 자연수라고 해야 될까요? 수라고 얘기하죠. 이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수를 우리는 주기라고 부릅니다. 자, 주기함수의 정의라고 되어 있으면서 시간적으로 연속되지 않은 불연속 함수라고 해도 형태가 반복되면 주기함수가 된다. 자, 이런 거 다 주기함수가 돼요. 자, 그럼 이게 주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니까 원하는 것만큼 계산하면 돼. 여기하고 똑같이 나오는 데가 뭐 여기까지라고 쳐보죠. 여기까지 똑같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인지 계산해요. 뭐 이게 n이라고 쳐요. 그럼 여기 몇 번 반복했어요? 하나, 둘, 셋, 네 얘기죠. 그러면 거기다 4를 나눠주면 얘가 바로 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데가 여기인지 찾기 어렵잖아요. 물론 여기라고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모양이 커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딱 잘라서 이게 주기가 되는데 이 주기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요거 똑같은 부분을 찾아요. 여기까지 딱 찾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가 돼 있는 데가 얼마야?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요 전체의 길이에서 요 전체의 길이가 d라고 하면 d에서 몇 개를 나누죠? 4개로 나눠줘요. 이게 바로 주기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기는 보통 이게 뭐예요? 코사인 함수죠. 코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의 주기는 2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주기는 물론 지금 y값하고 똑같은 y값 나오는 데까지가 주기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첫 번째 나오는 y값 동일한 y값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오는 y값이 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기가 아닌 거죠. 왜 이렇게 나온 게 있으니까 이게 전체 주기가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나온 그 값이 똑같은 값이 나온다고 해서 거기가 주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주기가 되긴 하지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자, 이런 것을 만족하는 t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걸 주기함수라고 하고 이 t가 되는 애들은 마이너스 2t여도 이거 만족하거든요. t 대신 마이너스 2t를 넣어도 t 대신 2t를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주기냐? 어떤 게 주기냐면 가장 작은 값, 양의 값을 우리는 주기라고 한다. 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기 찾기가 어렵죠. 그럼 어떻게 찾느냐? 그냥 여기서 요거 비슷한 점을 아무 데나 찾아요. 여기를 찾았어요. 여기 딱 잘라요. 여기 얼마까지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예요? 10파이가 되죠. 그러면 이게 몇 번 반복했는지만 찾으면 돼요. 뭐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는 데를 찾을게. 하나, 둘, 셋, 넷, 5번 나왔네. 그럼 5로 나눠줘요. 그래서 2파이가 주기가 되는 겁니다. 자, 뭐 이렇게 찾으시면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F하고 G가 각각 주기 T라고 했을 때, 뭐 얘도 T고 얘도 T면 두 개 합쳐도 역시 합쳐진 함수도 T가 되는 거예요, 주기가. 거기에다가 상수배를 해도 주기가 돼. 자, 우리가 사인 그림이 이건데, 이게 Y는 sin X예요. 근데 Y는 3sin X다. 그럼 이건 뭐예요? 폭이 이렇게 3배로 커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기가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A, B를 곱해줘도 주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자, 다음 함수의 주기, 기본 주기를 얼마인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확실한 거리를 찾는 거예요. 여기를 찾아도 되고 저는 그냥 여기 이렇게 찾아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2가 되죠. 반복되는 애가 몇 개인지 찾아보는 거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가 반복되니까 3분의 1이 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 문제도 명확하게 표시가 안 됐으니까 여기 8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여기까지 가죠. 전체가 8이고 몇 개가 반복되느냐? 하나, 둘, 셋, 4개가 반복돼 있죠. 이런 식으로 주기를 찾아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의 주기 구하는 방법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보통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했어요. 사인이면 사인 ax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무조건 2파인데 요거를 요 앞에 있는 개수로 뭐 하라고 했어요? 나눠주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2파인데 2로 나눠주니까 파이예요. 자, 왜 그러냐면 얘가 EX가 결국 뭘로 가야 돼요? 빨리 2파이로 가야 되는데 X가 파이만 가도 2파이가 되잖아요. 두 배가 터보가 생긴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 같은 경우 어떻게 2파이를 W로 나눠주는 거죠. 오메가라고 해도 되고. 예.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요거는 자, 얘는 뭐예요? 앞에 거는 2파이고 뒤에 거는 파이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경우는 이 두 개의 최소 공배수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파이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코사인 뭐예요? x 플러스 2파이 플러스 코사인 2의 x 플러스 2파이 이렇게 돼 있을 때 똑같이 이게 뭐예요? 코사인 x가 되고 이것도 코사인 2x가 되죠. 자, 근데 이게 만약에 2파이가 아니고 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깨지겠죠. 얘는 상관없는데. 자, 그런 식으로 풀게 되면 됩니다. 자, 여기 n에 따른 사인과 코사인의 주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거리를 구해요. 그럼 여기 2파이죠. 몇 번 반복했는지 찾으시면 돼요. 자, 어떻게 요 위에서부터 셀까요? 이게 조금 애매하게 그림은 그려졌는데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까지 온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10번이 반복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5분의 파이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기를 구하시면 돼요. 이게 그림이 정확하게 경계면에서 잘 안 그려져서 그런데 그렇게 몇 번 반복했는지 세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삼각급수의 주기.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이게 좀 책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책마다 차이가 있는데 임의의 함수 fx를 요렇게 표시할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이랬을 때 a0와 an과 bn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풀이의 급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여기 이제 풀이의 급수의 개수예요. 요것이.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얘는 이제 주기가 2파이라고 했네요. 2파이. 왜 2파이냐면 여기는 이제 m 코사인 nx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n이 점점 커지고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코사인 x 플러스 코사인 2x 플러스 코사인 3x. 물론 이거 앞에 이제 개수가 있겠죠. 여기 a1, a2, a3 이런 식으로. 자, 이랬을 때 얘가 2파이고 얘는 뭐예요? 그냥 파이고 얘는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2파이를 3으로 나눠준 거죠. 근데 얘는 2파이니까 상관없고 얘는 뭐예요? 파이어도 되지만 2파이어도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얘는 요것도 되지만 2파이어도 되는 거죠. 여기에 3을 곱해도 되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전체적으로 공통의 최소 공배수를 생각하면 2파이가 바로 주기가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삼각함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뭘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f의 x는 이제 어떤 책은 a0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책은 이게 이제 옛날 책에서 그런데 아마 뒷부분에 또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2의 a0 플러스 시그마 뭐 an 코사인 nx 플러스 bn 사인 nx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이게 삼각급수라고 얘기합니다. 삼각급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주기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로 정의를 했을 때 우리는 삼각급수라고 하고 이게 일반적인 주기일 때는 풀이의 급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요거 구하라는 얘기 요거 그래서 여기서는 뭐 여기에 2를 이쪽에다 넣어주면 여기에 2가 빠지는 거고요. 이쪽에 2가 없이 이렇게 이런 형태로 제공해주면 여기 2가 분모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an 값은 이렇게 구하고 bn 값은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래서 이 fx가 사인이나 코사인이 되면 우리는 직교함수 관계에서 내적 0이 되는 걸 쉽게 할 수 있죠.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풀으라고 앞에 언급이 됐던 겁니다. 요거에 대한 삼각급수를 전개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뭘 배운 거예요? 첫 번째, 주기함수가 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기 구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주어진 함수, 주어진 주기함수에 주기함수가 주어지면 이 주기함수를 우리는 삼각급수로 표현할 수 있다. 이 개념만 배웠습니다. 어떻게는 그 다음 장에 나올 거고 삼각급수로 표현할 수 있다. 물론 요걸 우리는 좀 유창하게 풀이의 급수로 표현할 수 있다. 풀이의 급수하고 삼각급수하고 차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기가 2파이냐 2L이냐 2L이면 풀이의 급수 2파이면 삼각급수인 거죠. 요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